당신은 방금 새 차를 샀습니다. 가죽 시트 냄새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고 커다란 화면은 반짝이며 기능은 너무 현대적이어서 아직 다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달 뒤 팔 생각은 아니고 그저 궁금해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숫자는 당신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차는 거의 달리지도 않았으며 기술적인 결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산은 구형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에서 수천 명의 전기차 소유자에게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미래 기술을 말하는 화려한 광고, 그리고 전례 없는 가격이나 전쟁 뒤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출고되는 그날부터 손해보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량 가치는 급락하고 수리비는 터무니없이 비싸며 배터리는 성능이 떨어지고 중고차 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신모델을 내놓고 기존 모델의 가격을 낮추면서 어제 산 소비자가 오늘 손해를 떠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붐의 뒤편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중고차 시장은 이렇게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전기차를 살 생각이라면 판매자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전체 그림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정말로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 기술이라는 껍질 아래 숨겨진 금융 함정일 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전기차는 브레이크 없이 가격이 떨어지는가? 전기차가 왜 이렇게 빠르게 가치를 잃는지 이해하려면 서로 맞물려 바닥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3가지 핵심 원인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기차가 스마트폰 산업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이나 삼성 휴대폰을 사본 적이 있다면 이 느낌을 잘 알 것입니다. 당신은 최신 플래그십 모델을 사기 위해 2천만 동을 냈습니다. 그런데 손에 익기도 전에 다음 버전이 나옵니다. 더 얇고 더 빠르고 배터리가 더 오래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싸거나 같은 가격의 기능이 더 많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불과 9달 만에 갑자기 구형이 되어버립니다. 중국 전기차는 지금 정확히 그 수명 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0 본년 초에 출시된 모델이 그 해말이 되기도 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갖게 됩니다. 2026년이 되면 배터리 용량이 더 크고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했으며 화면은 더 커지고 오디오 시스템은 더 고급스러워진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미 등장합니다. 이제 자동차 세대 간의 간격은 예전처럼 몇 년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오늘 몰고 있는 차가 아무리 새 것에 가깝더라도 시장의 눈에는 이미 이전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낡은 것으로 분류된 물건에 높은 가격을 주고 다시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격 전쟁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전기차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재고를 털어내고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신차 가격을 낮출 때 그들은 기존 고객이 보유한 차량의 가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30만 위안짜리 전기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같은 모델을 회사가 26만 위안에 판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당신의 차는 자연스럽게 22만 위안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밖에 받지 못합니다. 누가 새 차와 같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사겠습니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차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인하 경쟁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는 사상 최대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고 여러 모델에 대해 최대 34%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곧바로 지리, 체리, 상하이 GM 같은 경쟁사들이 뒤따랐고 그 결과 업계 전체의 가격이 다시 매겨지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차를 되팔려는 기존 차주들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조차 이런 방식의 가격 전쟁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으며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공급망의 이익을 압박하고 생태계 전체에 위험을 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집권당의 기관지마저 그렇게 말해야 할 정도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이지만 동시에 전기차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은 제대로 관리하면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는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충전할 때마다 많든 적든 배터리 용량은 줄어듭니다. 몇 년을 사용하고 나면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새 차일 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 전기차 구매자의 머릿속에 공포를 만듭니다. 이 배터리가 얼마나 닳았는지 모르겠다. 새 배터리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배터리를 교체한 뒤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떠안는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낮은 가격만 지불하려 합니다. 2025년에 중국 자동차 딜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후 순수 전기차의 평균 감가율은 43%를 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44%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토요타나 혼다처럼 명성이 있는 내연기관 브랜드가 보통 50에서 60%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자동차 평가기관 DAT가 중국 전기차의 3년 후 잔존 가치가 약 47%에 불과하다고 기록했고 이 수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회사가 계속 새 모델을 내놓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회사는 경쟁을 위해 신차 가격을 낮춥니다. 중고차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중고 전기차를 사려 하지 않습니다. 딜러는 매입을 꺼립니다. 차주는 더 팔기 어려워집니다. 이 소용돌이는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리비,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숨겨진 돈 먹는 구멍. 만약 당신이 문제가 대팔 때의 감가상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진짜로 놀라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새 차로 살 때는 싸면 쌀수록 고장 났을 때의 수리비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비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의 설계 철학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토요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같은 오래된 브랜드들은 장기 정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각각의 부품은 따로 떼어내고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전구 하나가 고장 났다면 나사 3개를 풀고 전구를 꺼낸 뒤 100에서 200위안을 주고 새 전구를 사서 끼우면 끝입니다. 내부 전자회로 기판이 고장나도 따로 분리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사용자가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기준 아래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의 결과입니다. 반면 중국 내수용 저가 전기차의 많은 모델은 모듈 전체 교체라는 사고방식으로 설계됩니다. 헤드라이트 안에 작은 전구 하나가 고장나도 따로 고칠 수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전체를 갈아야 하고 비용은 수천만 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해 고칠 수 없고 모터 어셈블리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경제 논리는 꽤 분명합니다.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차를 싸게 팔고 이후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애프터 서비스 수리비를 통해 이익을 회수합니다. 실제로 기록된 숫자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약 10만 위안짜리 대중형 전기차가 뒤범퍼에 가벼운 충격을 받았을 때 작은 흠집을 고치는 데만 16,000위안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공임만 거의 5,000위안이고 총 수리비는 2만 위안을 넘습니다. 반면 100만 위안짜리 내연기관 고급차가 비슷하게 범퍼를 수리할 경우 비용은 10,000위안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대중형 전기차 수리비가 고급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싸다.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상의 더 깊은 원인은 의도적인 부품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독립적인 부품 유통망을 만들지 않고 외부 정비사가 진단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신에게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공식 딜러에게 돌아가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가격이든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도기와 면도 날식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면도기는 싸게 팔고 교체용 면도날에서 계속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규모가 몇십 센트가 아니라 수만 달러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번의 수리비가 당신이 1년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절약한 연료비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면 전기차의 낮은 운행비라는 장점은 대체 얼마나 남는 것일까요?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점점 더 많은 전기차 차주가 실제로 마주하는 계산입니다.
일부 중국 내수 전기차의 본질적인 품질 문제는 이 그림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보증기간 안에 핵심 부품 여러 개가 연달아 고장난 공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출력축 어셈블리, 구동 시스템, 모터 어셈블리를 고치고 나면 이번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차가 달리는 중 갑자기 출력이 제한되고 속도 제어가 흔들려 사고 직전까지 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차주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그 요구는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스마트 기능으로 가득한 전기차를 설계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해 사용해도 튼튼하고 믿을 수 있으며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은 보조금으로 살 수도 없고 생산 속도로 단축할 수도 없는 종류의 기술입니다. 왜 아무도 중고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실제 신뢰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온도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광고, 매력적인 이자 지원 프로그램, 친구들의 압박이나 사회적 유행에 설득되어 새 차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광고도 없고 정부 보조금도 없고 심리적 압박도 없습니다. 오직 실제 가치와 실제 수요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대형 중고차 시장, 예를 들어 수도 최대 중고차 거래센터인 화샹 같은 곳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전 시장 대부분, 심지어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고 전기차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팔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딜러들 자신이 매입을 감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매우 솔직하게 설명됩니다. 오늘 딜러가 어떤 가격의 차를 매입했는데 내일 제조사가 신차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하면 창고에 있는 중고차 가치는 즉시 더 떨어집니다. 차가 딜러 손에 묶이는 순간 감가속도 때문에 그들은 불과 몇 주 만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꺼리는 또 하나의 기술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도구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라면 딜러들은 잘 압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을 보고 엔진 소리를 듣고 오류 코드를 읽으면 차량의 건강 상태를 꽤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상태, 용량 저하 정도, 전자 시스템의 남은 수명 같은 것들이 전문 장비와 깊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중고차 딜러 대부분은 아직 이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위험은 높고 이익률은 낮으며 유동성은 나쁩니다. 아무도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중고차 거래에서 중고 전기차 거래는 여전히 전체의 8% 미만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점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거의 60%를 차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거대한 격차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유럽의 그림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비관적입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중국 전기차는 유럽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현지 제조사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들이 3년이 되고 소유자가 다시 팔려고 할 때 그들은 비로소 냉혹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독일 자동차 평가기관 DAT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는 업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35,000 유로에 산 차를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살 때 유럽 차보다 5,000 유로를 아낀 소비자가 다시 팔 때 15,000에서 2만 유로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할 필요도 없는 수학입니다. 유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더 깊은 원인은 애프터 서비스 생태계의 부재입니다. 이곳의 중고차 구매자는 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장에 들어온 중국 브랜드가 몇 년 뒤 철수하거나 파산하면 누가 부품을 공급할 것인가? 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할 것인가?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처리할 것인가? 서비스 딜러망은 얇고 부품 공급 주기는 길며 전기차에 대한 실제 경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중고 중국 전기차를 유럽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리 싸도 소화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생각해 볼 만한 점도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빠른 가치 하락을 걱정한 소비자들이 신차 전기차 구매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고 전기차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곳의 중고 전기차 구매자는 주로 소득이 낮은 젊은 층입니다. 그들은 중고 전기차를 장기 가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저가 이동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상당한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중고 내연 기관차 시장과는 매우 다른 신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 이야기에 깔린 지정학적 경제적 그림은 꽤 복잡합니다. 2021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내수 소비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만들 새로운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전기차는 전략 산업으로 선택되었고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중국이 내연기관, 변속기, 전통적인 셰시 기술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아온 일본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직선으로 따라가는 대신 커브길에서 추월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략은 수량면에서 실제로 인상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품질과 신뢰성이 아니라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바로 오늘 중고차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이 인볼루션, 즉 낮은 수준의 반복 경쟁이라고 부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탈출구 없는 경쟁은 고통스러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화려한 기능과 판매가 인하해 돈을 더 쏟아부을수록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산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자산 손실을 떠안습니다. 가장 먼저 감가상각되는 것은 차가 아니라 전체 세그먼트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부분을 보기 전에는 돈을 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경제 전문가는 절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단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재정적 계산은 각자의 상황에 크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고의 물결이나 사회적 압력에 휩쓸리는 대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사고의 틀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두 그룹 중 하나로 분류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소득이 높고 최신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차를 사며 자동차를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2년에서 3년마다 차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 그룹에 속한다면 고급 전기차, 특히 견고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한 브랜드의 전기차는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술과 경험에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자신이 무엇에 돈을 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뒤 10만에서 20만 위안을 잃는 것은 이 그룹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입니다. 돈을 벌기 어렵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투자로 보고 구매 후 숨겨진 비용에 놀라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게는 계산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차를 얼마나 오래 보유할 계획인가입니다. 답이 5년 이상이라면 전통적인 내연기관차가 더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예상치 못한 정비비 위험도 더 적습니다. 3년 뒤 바꿀 계획이라면 실제 감가상각을 총소 유비용에 정확히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절약되는 연료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리비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답이 아니라면 사려는 모델의 애프터 서비스망, 부품 공급 가능성, 실제 수리비를 훨씬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기 점검 비용이 아니라 큰 고장이 났을 때의 비용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차량의 잔존 가치가 당신의 재정 계획에 중요한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로 차를 사고 되팔 때의 차량 가치는 남은 빚을 갚고 다음 차를 사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차의 가치가 당신이 빚을 갚는 속도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면 당신은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마이너스 자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가장 잘 유지하는 모델은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들입니다. 토요타, 혼다, 폭스바겐, 그리고 일부 한국 브랜드의 대중형 모델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튼튼하고 수리하기 쉽고 넓은 부품망을 갖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나온 토요타 캠리나 혼다 시빅이 2020, 본연 중고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꽤 안정적인 가격에 쉽게 거래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장기 사용자를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의 결과입니다. 이 말이 모든 전기차가 나쁘다거나 전기차 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생산비는 내려가고 있으며 품질과 탄탄한 애프터 서비스 생태계에 실제로 투자한 일부 브랜드의 전기차는 점차 잔존 가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이미 충분히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장이 그 안정성을 기다리는 동안
평범한 소비자가 너무 큰 미지수에 베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전기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밝게 빛나는 화면 뒤에 숨은 진실을 구매자가 더 이상 보지 못할 정도로 과장 포장된 전기차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소비경제학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소유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 즉 유지비, 수리비, 감가상각 속도, 그리고 당신이 투입한 자본의 기회비용이야말로 그 차의 수명 전체에서 당신이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진짜 숫자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하면 자동차 구매 결정은 더 이상 감정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자동차 회사도 당신에게 자발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을 내용입니다.